네, 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당내 경선 결과 발표 직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정권 심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과는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저께 아침에 그 발표 장소로 가면서 사실은 예. 낙선 인사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수락 연설을 하시면 좀 약간 울먹이시던데요. 예. 예,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임기를 바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예. 많이 죄송했고,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주셔도 그게 다 저한테는 어떤 그 채찍질로 들려서 예.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순간적으로 좀 울컥 하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이 결과를 보니까요. 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41%대 36%. 지금 보면은 언뜻 보면은 5%포인트 차인데 그 실제 근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 가점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예. 사실 더 큰 차이로 표를 얻으신 건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사실 요즘 유권자 여러분들의 눈은 매섭습니다. 아마 선거 기간 동안, 경선 기간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나 궤적을 보고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나 서울시의 비전이나 이런 걸 끊임없이 저술 형태로 또 강연 형태로 틈틈이 밝혀왔던 게 아마 이번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요, 이제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나경원 후보가 여성이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점까지 더해지니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도 사실은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님의 그 낙승입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밖에 일을 할 시간이 없는 보궐선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수 내지는 응급실에 응급처치 의사와 같이 능숙하게 처음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분들도 시민 여러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는 분석 기사를 보면 이제 표심이 이제 오세훈 전 시장께 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본선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와 맞설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보고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본선에서 경쟁을 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장관 시절에 성과 업적 또 제 5년 동안의 시장 임기 동안의 서울시의 변화나 성과 업적 아마 그런 것들을 비교하시는 그 유권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유권자분들이 정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셔서요. 예. 워낙 그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 크신 상태고요. 야권이 분열돼서 선거 치르면 절대로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자잘한 무슨 여론조사 방법이나 문항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실갱이 할 게 아니라 예. 큰 틀에서 반드시 단일화한다는 원칙하에 서로 간에 좀 마음을 열고 일단 만나서 신뢰를 쌓고 예. 서로 믿음이 생기면 큰 틀에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그 화학적 결합 이 부분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네, 사실 단일화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 등록 직전에 하게 되면 예. 그 후보자들은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지 세력들은 마음이 그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로 옮겨가는데 예. 시간도 걸리고 끝내 옮겨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든가 연립정부를 세운다든가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그 단일화된 후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동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승자 독식으로 어느 한 분이 이기는 분이 출마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떤 화학적 결합까지가 가능한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 그 출마 선언하면서 이미 꺼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네네. 이렇게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곧바로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어떻습니까? 어저께 그 축하 전화가 왔었고요. 그래서 통화를 해서 조만간 한번 뵙자는 말씀은 서로 나눴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조만간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된 건 없습니까? 아직 뭐 날짜를 정하진 못했고요. 빨리 봅시다 하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나눴고, 네네. 이제는 제가 개인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의 대표 선수로서의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과도 또 뭐 일정이나 형식이나 이런 걸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서 만나는 게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는 좀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보자고. 빨리 만나 뵈면 저희도 좋죠. 혹시 조만간이라면 오늘 만날 생각 아직은 없으시죠? 아니요, 아직 약속 잡은 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보면요. 사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제, 오세훈 후보도 사실 그 중도 이미지라든지 또 중도 표심을 잡는 데 집중하여 오신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좀 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안 후보가 당장 일단은 뭐 TV 토론 좀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트레이닝도 뭐 하신다 뭐 그런 얘기 들리는데 어떻게 좀 차별화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그분이 뭐 토론에 약하다는 말씀이 평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TV 토론에서 지켜보시는 유권자분들은 뭐 그분이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가짐이나 속 생각을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결코 그렇게 뭐 토론에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좀 자주 많이 토론하면은 그것이 유권자분들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서울시의 비전이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유권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게 후보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아마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학적 결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반드시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신데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단일화에 대한 열망, 그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절대 안 된다는 어떤 여망이 국민적 여망이 강하시기 때문에 양 후보가 모두 다 아마 어느 순간에는 이런저런 자잘한 조건은 다 제껴놓고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단일화로 나중에 이제 최종으로 이제 낙착이 되시고
만약 그러시면 이제 박영선 후보와 이제 본선에서 맞붙으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엔 고민정 윤핵이 같은 표가 이번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아니고 오세훈 후보께 갈 것이다. 자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은 뭐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 것 같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예.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난 10년 동안 사실 뭐 고인이 되셔서 말씀이 좀 저하되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던 도시경쟁력 순위는 사실은 예.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도시경쟁력이 너무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떨어져서요.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박영선 후보와 그 주제를 놓고 아마 치열한 토론과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예. 중계방송되듯이 이제 유권자분들께 전달이 되면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깊은 고민 끝에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정치권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정계 진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이 혹시 이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기에도 좀 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모습을 드러낸다면은 야권 단일화 후보한테 가지 않겠냐 이런 또 전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혹시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무력화, 다시 말해서 임기 말에 본인들의 적폐에 대해서 칼끝을 들이댈 수도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수사청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오신 건데 바로 그분을 어떤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 예.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 윤석열 총장이 또 뭐 상당히 뭐 발이 높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박영선 후보와도 좀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와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요. 그래서 예. 오세훈 후보님은 혹시 이전에 접촉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예.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나 그러면 이제 도와드리겠다 이런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제안이 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분도 본인의 이런 그 정치적인 결단이나 사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실 걸로 짐작을 예. 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예. 이 총장 자리를 그만두고 이제 곧바로 바로 이제 뭐 정치 바로 입문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바로 그런 쪽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면요. 당장은 뭐. 예, 아마 당분간 바로 정계에 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네.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LH공사 직원들 그 땅 투기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네. 심각한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정말 보니까 분통이 터지네요. 예. 고양이한테 무슨 생선을 맡긴다고 예. 이분들이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상의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예. 그런 그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적인 재산 증식에 활용을 했다는 사안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실 거고요. 예. 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보니까 그 반응 중에 뭐 어때? 우리는 뭐 재산 증식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예.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네네.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참 이 원칙과 상식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 옛날에는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상식적이었는데 이 집권 여당 수뇌부부터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뭐 어때? 뭐 이런 식의 처신을 하는 게 아마 이 국책 그 기관들
혹은 공무원들 이런 예. 사회에서 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편화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입맛이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서울시장 당선이 되시면요. 예. 서울시장 산하에도 SH공사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이쪽에서도 혹시 비슷한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예, 들어가면 그런 거 정말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이 있으면 예. 그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무관용 원칙으로 보여줄 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조사 지시했고요. 자, 이 관련해서 정치권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LH가 대국민 사과했고요. 또 국토부 장관도 사과를 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이 의혹 관련해서요. 앞으로 이제 낱낱이 다 밝혀지길 바랄 텐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예. LH공사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정말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만 만일 공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예. 그렇게 조직적인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중대 범죄입니다. 공직자윤리법하고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예.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여러 법률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법률의 법문상에 예.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 된 정보 이렇게 예. 돼 있는데 네네. 이번에 연루된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토지개발 계획, 택지개발 계획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람이냐 그런 부서에 근무했느냐 그게 아니라면 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이것을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그런 택지개발 계획 또 택지 분양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회사 내부의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네. 재직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취한 재산상의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은 했는데 아직 매각은 한 게 아니어서 예. 재산상의 이익을 실현했느냐의 여부는 또 따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예. 근데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그렇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률상으로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외에 다른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은 법률적 미비점이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률 개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런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 저 역시나 그렇게 조금 법리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가령 예.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이런 표현을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좀 범위를 분명하게 한다든지 예.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패방지법에만 그 재산상의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토지 같은 그 재산상의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하게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법 개정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LH가 사과하면서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예,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더 나아가서 예.
국토교통부나 LH와 같이 이렇게 택지 개발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또 부동산 개발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의 임직원들은 예. 원칙적으로 주거 외의 부동산 소유, 거래 이걸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요. 제보를 받은 이제 민매측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통령도 그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모든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제 이런 투기 의혹이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 그야말로 일부 직원의 그냥 개인적인 일탈인 것인지 예. 아니면 뿌리 깊은 어떤 부패 구조에서 발생한 일인지 예. 그 진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현재 3기 신도시가 주요한 대상인데 예. 거기에 더해서 2개의 대규모 주택단지도 또 있어요. 예. 또 그 외에 지방에도 대규모 택지 개발들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이 비단 공직자나 또는 뭐 LH와 같은 그런 유관 공공기관에 한정될 게 아니라 예.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예. 토지 소유 경위 또 자금 출처 같은 것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3기 신도시만이 아니고 전 정권에서는 다른 신도시들 사업들 다 이쪽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전 정권까지를 다 넓히면 너무 많아질 예. 수 있습니다만 네네. 현재 3기 신도시와 또 이 정부에서 발표했던 2개의 대규모 주택단지 네. 여기를 대상으로 기본으로 하고 여러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던 여러 지역들은 대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이것을 비단 뭐 공직자에 한한다거나 국토교통부 직원에 한한다거나 이럴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관련성이 있을 만한 쪽은 다 조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LH 공사만이 아니고요. 그 청와대 보고라인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나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예. 제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 누구라도 그 해당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네. 다 조사해서 네. 그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예. 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청와대 직원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지방의원이 됐든 예. 뭐 국토부 소속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원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인데 예. 우선 정부가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으니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심지어 뭐 이게 총리실이 아닌 검찰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당연히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조사와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 뭐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예. 모든 인력들을 다 동원해서 예. 뭐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경찰은 뭐 수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모두 총동원돼서 나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예. 네. 지금 국토위 소속이신데요. 예, 진 의원님. 그 변창흠 장관에 대한 그 책임론,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직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LH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이 어제 국민 앞에 사과를 드렸고요. 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LH공사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잘못이 있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응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고 지금은
예. 지금은 당장 드러난 사건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내는 일이 중요하고 예. 그 일을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국토부가 맡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예. 일단 그 진상을 숨김없이 빈틈없이 다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을 해나가면서 LH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 도의적 책임만이 아니라 예. 실제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요, 이번 이 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큰 악재가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요, 이 변수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의혹들이 자꾸 나타날수록 더 좀 불리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것이 뭐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한 게 아니질 않습니까? 예.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다면 이번 계기로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고 예. 또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윤리의식을 다시 정확하게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대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또 이번 의혹이요. 이제 변창흠 장관이 이사 이제 부동산 대책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정말 그 대규모 그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네네.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것 때문에 기왕에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잘못은 잘못대로 분명하게 근절해 나가도록 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되 기왕에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했던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섣부르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뭐 거래가 예. 상당히 줄어들고 또 관망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예. 잘 관리하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예. 공급을 차질 없이 해 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4부에서는요.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딱 2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 발표됐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그 자영업자들 피해 심각하고요. 또 청년들은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특히 청년들 피해가 좀 많죠? 어떻습니까? 네,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는 청년들 비중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고용률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인 고용 사정도 악화되고 예.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코로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사실은 신규 채용을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게 한 가지 이유라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계속 1년 이상 유지되면서 청년들이 사실상 많이 취업하고 있는 대면 서비스 아시는 대로 음식, 예. 도소매 뭐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이 한층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업들에서 이제 그 신규 채용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양질의 뭐 일자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면 서비스 위주의 그런 일자리도 사실은 또 찾기가 힘들고 예. 또 보면 신문 보도를 보면 또 그 청년들이 뭐 아르바이트도 사실 일자리도 잃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청년들 또 여성을 위한 고용 대책 이거 그 발표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좀 들어가는 그 재정 투입 규모라든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일단 청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희들 대책 기본 방향이 어차피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 등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청년들이 충분히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 능력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도 제공하고 예. 또 취업 정보라든지 취업 상담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하고 이런 역할들이 지금 시기에는 중요한데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 한 1조 5천억 정도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확보된 올해 예산 규모까지 합하면 한 5조 9천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수혜받는 청년들 규모는 한 100만 명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분들이 물론 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예. 추가 경정 통해서 1조 5천억 원이 이제 추가 투입된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예.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청년들이 그 기업에 예. 취업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예. 청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업이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디지털 분야 외에도 문화산업이라든지 예.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같은 소기업의 경우에도 청년들을 고용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특별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또는 금리를 아주 싸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청년 취업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다면 이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한꺼번에 이제 그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의 어떤 직업 능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그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고 게다가요, 그 정기 공채에서 이제 수시 채용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또 그 청년들이 일자리 얻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저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한 50% 이상이 수시 경력 채용 위주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요. 네. 이게 정기적인 공채에서 수시 채용하는 것, 특히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는 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면 기존에 공채 중심으로 준비해온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에 대응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런 정보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능력 이런 것들을 개별화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채용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직무 능력이나 직무 경험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인력 채용 동향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 센터라든지 취업 지원 센터 아니면은
온라인 청년센터 이런 저희들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 1차적인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 기관들과 함께 기업이 실제 참여하는 그런 훈련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IT 분야라든지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훈련 그런 기회 과정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이게 저희들 중요한 지금 정책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일 경험, 경력직 채용에 대비해서 일 경험이 중요한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인턴 등의 형태로 일 경험을,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 차관님 근데 일자리를 찾다가 또 단념하는 그 청년들이 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청년들 위한 지원 방안도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혜택 받지 못하는 주로 청년들이 많습니다. 새로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여성, 저소득층이 주된 대상인데요. 예. 그 중에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해보니까 2달 동안에 프로그램 신청 들어온 분들이 한 20만 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 60%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촉진 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이제 없고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구직 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냥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장기화될 수가 있고 장기화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칭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의 각종 자치단체 보면 청년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센터들을 통해서 구직 단념 청년들을 좀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 심리 상담을 포함해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로 요인도 해소해서 이분들에게 좀 일할 의욕을 좀 북돋워주고 그리고 결과로서 이런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저희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여성들 일자리도 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또 청년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성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지난 3년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서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딱 상황이 닥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하고 비슷한데요. 주로 많이 종사하시는 분이 대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게 그런 업종이고 거기에 주로 많이 종사하시는 여성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작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휴원도 휴교도 하고 또 등교도 불규칙적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육아 부담 내지는 돌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또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중에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돌봄 이것도 심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여성들이 또 경력 단절도 겪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또 여성은 또 코로나19 이게 터지기 전부터도 사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 근로 조건, 임금 등에서 사실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선 방안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일단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방향만 말씀드리면은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채용이나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차별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신청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노동시장에서 조금 강제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AA 제도라고 있습니다. AA 제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률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또는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이 평균에 미달하면은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올려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금 현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 300인 이상까지 좀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경력 단절 말씀을 하셨는데 남녀 지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력 단절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들 정책 초점은 어떻게 하면은 경력 단절을 예방할 것인가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첫 번째는 돌봄 시설, 육아 시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 복지부나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에 취업한 분들이 필요하면은 육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충분히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큰 비용 부담 없이.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부부 공동 육아제라고 해서 1년 미만 어린애를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대폭 지원한다든지 남성이 육아에 참여해야 육아휴직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중소기업에 끌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차관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 3시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있었는데 절반의 성공이다, 입맛만 다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8위 강등권의 풀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 풀타임 뛰면서 2연승에 선봉에 섰는데요. 결승골이 전반 19분 손흥민이 올려준 크로스를 델리 알리가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둘이 손 잡고 막 세레머니하고 신나게 웃었는데 델리 알리 맞고 수비 발도 맞은 게 드러나서 상대 자책골로 이게 정정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지만 좀 2%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새벽 4시 15분에 크리스털 팰리스와 홈 경기 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 리그 14호 도전 이어가게 됩니다. 월요일 새벽에 런던 더비네요. 또 크리스털 팰리스니까 14골 나오길 바랍니다. 자,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분석하는 결과 나왔다고요? 네, 억소리가 납니다. 어제 KBO 사무국이 10개 구단 선수 등록 현황 분석해서 연봉 자료 봤어요. 그랬더니 신인과 외국인 뺀 10개 구단 532명 연봉 봤더니 평균이 1억 2,273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많아 보이는데 지난해보다 15.1% 줄었다고 해요. 선수단 연봉 총액 규모도 작년 739억 7천여만 원에서 올해 652억 9천만 원으로 87억 원 깎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베테랑 고액 연봉자였던 박용택, 김태균 선수 은퇴했고 또 양현종 선수도 미국 갔잖아요. 거기다가 각 구단이 코로나19 직격탄 맞으면서 군살 빼기도 했고 리빌딩 하겠다 하면서 좀 젊은 선수들로 많이 하면서 좀 돈이 줄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고요. 구단별로 총 연봉을 따져보면 이제 오늘까지만 SK 와이번스고 이제 새 출발하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SSG 쓱팀 여기가 평균 연봉 1억 7,421만 원으로 1위입니다. 메이저리그 추신수 영입을 했고 또 FA 최주환 선수 잡으면서 작년보다 무려 20.3% 뛰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챔피언 NC로 1억 4,898만 원입니다. 가장 연봉이 적은 거는 한화 7,994만 원입니다. 한화가 제일 적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으십니까? 네. 그럴만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좀 팬심이 느껴져서 안타까운 팬심이 느껴져서 제가 좀 웃고 말았네요. 자, 최고 연봉 선수
뭐 방금 말씀하신 추신수? 그렇죠. 맞죠? 예. 20년 미국 생활 마치고 KBO 이제 데뷔하는데 예. 단숨에 연봉 킹입니다. 27억 원 도장을 찍었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10억은 사회공헌 활동 기부를 할 거고 이제 예. 본인 등번호인 17번에 맞게 17억 원이 사실상의 연봉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은 롯데 이대호 선수 지난 4년간 연봉 25억 원 받으면서 연봉 킹 계속 지켰는데 절친에게 이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연봉 2위는 NC의 양의지, 또 키움의 박병호로 나란히 15억 원의 도장 찍어서 2위고요. SK의 최정 선수가 12억 원으로 4위, 또 삼성의 오승환 선수가 11억 원으로 공동 5위이자 투수로는 최고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이정범의 아들 키움의 이정호 선수는 프로 5년 차인 올해 5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하면서 3년 연속 연차별 최고 연봉 기록을 썼고요. 예. 작년에 신인왕 제가 너무 멋있다 잘한다 지켜보라 했던 KT의 소형준 선수 예. 1억 4천만 원에 사인을 하면서 인상률이 무려 418%입니다. 연봉과 그래요. 성적, 구단의 투자와 순위 뭐 이런 것도 올 시즌 내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가대표 훈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진천 선수촌에 양궁 세트장이 있다고요? 네, 뭐 양궁 세계 최강이죠. 도쿄올림픽 앞두고 완벽 준비하고 있는데 예. 진천 선수촌에 도쿄올림픽 열릴 유메노시마 공원의 양궁장을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체 경기를 했습니다. 예. 뭐 카메라 돌아가고 심박수 체크하면서 뭐 끝나고 믹스존 인터뷰까지 똑같이 올림픽처럼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뭐 지금은 남녀 8명씩 훈련하고 있는데 예. 이번 달 다음 달 선발전 거쳐서 도쿄에 나설 남녀 3명씩 이제 얼굴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완벽 준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